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연시설 폐쇄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공연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이 최초로 온라인 전용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간 스포츠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최초로 온라인 전용 콘서트를 개최하며 공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슈퍼엠은 지난 26일 오후 3시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생중계로 120분간 첨단 기술과 온라인 전용 공연을 결합한 슈퍼엠 비욘드 더 퓨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109개국, 7만 5천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번 공연을 즐겼는데요. 통상적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회당 평균 10,000명 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개최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는 1회 공연으로 오프라인 대비 7.5배의 관객을 동원해 새로운 콘서트 비즈니스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시청료로만 24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놓친 시청자는 추후 공개되는 VOD로 또다시 유료로 시청할 수 있어 총 매출은 24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관객이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와 마주하는 듯한 시점을 연출한 것과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AR 합성, 즉 라이브 싱크 카메라 워킹을 도입한 것, 실시간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무대를 꾸민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기존의 콘서트 생중계 영상에 비해 훨씬 다이나믹하게 영상에 담은 것이죠. 콘서트 생중계와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등을 넘나드는 카메라 워킹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첫 공개된 슈퍼엠의 신곡 호랑이 무대에서는 AR로 구현된 호랑이가 생동감 있게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한 타이틀곡 자핑 무대 역시 화면을 압도하는 거대한 콜로세움과 응원봉 물결을 AR로 실감나게 표현해서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도 진행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음성과 한호등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연달아 하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하품이 전염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이언스 카페 칼럼을 통해 가려움도 하품처럼 전염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하품의 전염은 가까운 사이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행동이지만 몸을 긁는 행위는 불편한 감정 상태에서 전염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벨기에 엔트워프대의 단 라메리스 교수 연구진은 지난 24일 국제학술지 미국 영장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오랑우탄들은 하품을 따라하듯 동료가 몸을 긁으면 따라 긁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장류에서는 2004년에 일본 원숭이에서 처음 가려움의 전염이 확인됐고 2013년 붉은털 원숭이에서도 같은 행동이 관찰됐는데요. 2017년에는 생쥐도 모니터에 보이는 다른 생쥐가 몸을 긁으면 같이 긁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라메리스 교수 연구진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사육 중인 보르네오 오랑우탄 9마리를 연구했는데요. 하품을 따라하는 행동은 관찰하지 못했지만 가려움의 전염은 확인했습니다. 오랑우탄은 다른 오랑우탄이 몸을 긁으면 90초 안에 따라 했는데요. 연구진은 가려움의 전염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뤄지는지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오랑우탄들은 안정된 상태보다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몸을 긁으면 더 잘 따라했는데요. 특히 상대가 그리 친하지 않을 때 가려움이 더 잘 전염됐다고 합니다. 긁는 행위의 전염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라메리스 교수는 만약 친구나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가서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낯선 이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두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몸을 긁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 같이 긁는 것이죠. 하지만 하품은 정반대입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 더 잘 전염되는데요. 2013년 스위스 연구진은 다른 사람을 따라 하품을 한 사람의 뇌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울 뉴런은 가족이나 연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작동하는 곳인데요. 즉, 하품을 따라하는 행동은 일종의 공감이라는 결과입니다.
봄철엔 화단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 산책로나 화단에 비료를 뿌리곤 하는데요. 주로 뿌려지는 비료는 유박 비료라고 하는데 아주까리라는 식물의 찌꺼기로 만들어져 유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YTN은 이 유박 비료에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개나 고양이가 비료를 먹고 생명을 잃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박 비료와 반려견 사료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박 비료의 원료인 아주까리의 씨에 들어있는 리친 성분이 이런 일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무려 6,000배나 강해 무게가 10kg이나 되는 큰 개라도 한두 알만 먹으면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지만 비료를 뿌린 곳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리친 성분은 생물체 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흙을 만지기 때문에 흙 만진 손이 입으로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반복되는 반려견 사고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일부 미국인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돌발 행동을 일삼아 경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NBC 방송을 인용해 5일 미시간주에서 상점 직원의 셔츠에 코를 닦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일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동네 매장인 달러트리에 들렀다가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상점 직원과 고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돌연 직원이 입고 있던 셔츠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코까지 닦은 뒤 이 셔츠를 마스크로 쓰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점에서 나갈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매장 내 CCTV에 잡힌 남성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한 남성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큐클럭스 클랜의 고깔모자 형태 두건을 쓰고 식료품 매장을 활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역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가리개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마스크 대신 KKK 두건을 쓰고 나타나 이 같은 방역 조치를 조롱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식료품점 직원들은 이 남성에게 수차례 두건을 벗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상점 직원이 총격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일 미시간주 플랜트 소재 저가 제품 매장의 한 경비원은 여성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손님은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인 후 매장을 떠났고 20분 뒤 남편과 아들을 대동한 채 돌아왔습니다. 손님의 남편은 왜 자신의 아내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냐며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한 손님의 아들이 경비원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싶어 지인을 동원해 수리 공장을 수소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수리와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은데요. 경향신문은 보험개발원의 발표를 인용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접목해 예상 수리비를 산출하는 AOS 알파를 보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취급 손해보험사 12곳과 공제조합 6곳에 먼저 보급하는데요. AOS 알파 애플리케이션이 보급되는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이 지급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인데요. 현재 국내 대다수 보험사와 정비공장은 AOS 시스템을 국산 차량 수리비 청구와 손해사정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4월부터 55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AOS 알파 시스템을 구축해왔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 국산 차량의 90%에 해당하는 195종의 승용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의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국산 차량은 예상 부품값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해 2-3년 뒤쯤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는 손해 사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비공장은 손으로 직접 입력했을 때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